자, 오늘은 그 어싱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이 콘센트를 대부분 이용하고, 많은 업체에서도 그냥 간단하니까 콘센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싱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콘센트를 이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보통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물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1층에서 화단으로 그냥 선을 뽑아가지고 구리봉 1m짜리 이상 되는 걸 박아서 끌고 오면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고 강력하고, 자유전자 유입량도 많이 늘릴 수 있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에서 콘센트를 이용하는 접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수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전기 라인이 따로 이렇게, 이게 전기 라인이라고 볼 때, 이 접지 라인이 그 전기 콘센트 안에 보면 이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린색으로 보이는 게 접지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접지봉이나 탄소봉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아파트 꼭대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따서 뭐 안방이라든지 작은 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만일에 전선하고 같이 돼 있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그 안에 이 통로를 보면 한 통로에 이 접지선과 전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집마다 이 접지 라인을 따로 이렇게 하나씩 내리진 않죠. 그러다 보면 위에까지 수십 가닥이 되겠죠. 접지 라인이. 그 수십 가닥 그 굵은 것들이 한 통로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전기업체에서 시공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닥만 하고 따서 해도 여기서 발생되는 과전류가 전부 다 내려가고 다 소화돼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뭐 각 집에 하나씩 접지선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접지 라인에 따서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다 따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집에서도 누전이 많이 일어나요. 이쪽 집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면 전기라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접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멀티테스트기 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예전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 하나를 따서 하나를 물리고 다른 하나로 콘센트에 이렇게 대보면 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재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재보면 0.2V에서 1V 이상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접지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리면 이게 이제 콘센트예요. 콘센트죠, 벽면에 있는. 그리고 요 위 아래 요게 노랗게 생긴 요 부분이 있어요. 노랗게 생긴 부분, 이 부분이 이 접지봉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1층, 2층, 뭐 3층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해당하는 부분을 재기 위해서 다른 멀티테스트하로 땅을 대서 이렇게 찍어서 하나를 여기를 딱 체크를 해 보니까 0.2V에서 1V 이상이 측정이 되더라. 항상 그런 측정이 되더라. 어느 집은 뭐 이게 막 6V, 9V 이렇게 가까이 측정되는 집들도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이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세 전류 이 볼트예요. 우리가 일반 건전지가 1.5V인데 뭐 그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그 호리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체내에서 스스로 피가 돌면서 발생되는 그 미세 전류가 우리 지방이나 뇌 속에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서 우리 세포나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을 직격하게 되면 세포 손상을 줘서 암이나 치매나 뭐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무시를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인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작은 정전기도 체내에 쌓이는데, 우리가 어싱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방에서 어싱 매트 깔고서 누워서 이 콘센트에 꽂고서 이렇게 해서 매번 0.2에서 1V를 받고 있다면 이거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싱 매트들이 이 저항이라는 게 많아요. 저항이라는 게, 이 저항, 항상 땅과 같은 영의 저항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도 영의 저항이고 매트도 영의 저항 직갑을 갖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땅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0이 되고 걸림돌이 없이 매트까지 도달하고, 그 매트에서 누웠을 때 내가 피부에 닿았을 때 그 닿는 부분까지도 영의 저항을 유지하는 게 좋죠. 그래야 자유전자의 유입량이 많아지는 거죠. 똑같은 10시간을 누웠어도 저항이 많아버리면 그만큼 받는 자유전자 양의 유입량이 작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미세전류가 각 방에 거실에 다 이렇게 있고, 내가 침대에서 누워서 어싱 매트에 누워서 있음에도 다 콘센트까지 이 1V가 만일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기에 물어서 어싱 매트에 누웠을 때 1V를 다 받느냐? 다행히도 어싱 매트들이 저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3회 저항, 뭐 심지어는 10회 저항, 뭐 이런 식으로 저항들이 많아요. 20회 저항, 30회 저항 이런 식으로요. 그 저항이 많다 보니까 1V라도 이게 걸러져요. 저항이 많다 보니까 이 매트가 내가 이렇게 누웠을 때 걸러져요. 이게 뭐 13회 저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트가 온전히 뭐 1V가 일로 안 오는 거죠. 이렇게 안 오는 거죠. 여기서 그 저항이 있으니까. 하지만 미세 전류를 더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어싱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체내에 쌓인, 지나치게 쌓인 전기를 땅으로 내려보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전기를 빼는 것도, 전기만 빼더라도 건강에 좋아진다라고 이 호리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어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땅에 대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빠져나가니까 체내에 지나치게 쌓이는 전기를 정기적으로 빼줌으로써도 알레르기나 암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한 분이시고요. 이 어싱책은 그 과정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매트들이 저항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이 강한 전류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싱 매트가 영의 저항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 1V 그대로 몸으로 유입이 되겠죠. 계속 쌓이는 거겠죠. 이상하다, 어싱 매트 좋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몸이 더 안 좋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로. 안방, 거실, 뭐 할 것 없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가전제품의 뭐 공기청정기다 라고 해서 그거를 더 켰을 때 갑자기 과전압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전압이
이렇게 그대로 타고서 내가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닉하게도 이런 어싱 매트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어싱 매트들이 저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상세에서 강하게 덜 받는 거죠. 근데 어싱 관점에서 보면 사실 0의 저항이 중요해요. 0으로 받는 게 되게 좋은 거죠. 땅하고 동일한 0의 저항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좋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어싱 매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들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땅과 동일한 0의 저항으로 그걸 유지시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허리 야스노리 이 박사가 지은 이 책에서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이 책에 보면 아토피, 탈모, 치매, 암, 당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정전기를 쌓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접지를 했을 때 적혈구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 뭉침과 이렇게 퍼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고요. 혈액이 끈끈해진다고 합니다. 이 정전기가 많으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주 땅하고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일주일 정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상씩 밟아보시면 대번에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탈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부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부분하고도 정전기가 연관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몸속의 정전기는 지방에 쌓이는 문제, 그리고 뇌 속에 쌓이는 문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도 체내 정전기가 쌓이는 게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책들, 그러니까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이런 책하고 이런 책은 이렇게 한 2권 정도는 이렇게 집안에 비치하고서 스스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벼락의 피해가 가장 높은 곳은 뇌 속이다. 뇌 속 신경세포다. 이 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요즘 치매도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땅하고 단절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더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암, 신경세포를 노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알레르기. 실제 알레르기도 저희 이 매트를 사용하시면서 12년 동안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도 계셨는데, 이 매트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해지고 알레르기가 진정이 되고 약을 안 먹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매트를 안 하는 날은 한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간지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싱 매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요. 그리고 시간이 많을수록 좋아요. 대사증후군, 그 다음에 당뇨병 이런 분들은 필히 이 정전기를 빼는 습관, 땅하고 연결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으실 것을 또 권하고요. 만약 여유치 않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